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1강 글로벌리즘과 중국의 세계 지배 전략의 2편을 계속하겠습니다. 15분 강의라 좀 짧기 때문에 이게 두 개로 나눠서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듣기 위해서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리뷰를 하면요. 어, 이제 새로운 세계 지배 질서는 이제 상당기가 몇십 년 동안 지속이 된 겁니다. 지난 한 2, 30년 동안 글로벌리스트들,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결탁된 글로벌리스트들이 자본과 기술과 또 미디어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지배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를 축적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은 글로벌리스트하고 협력 관계에 의해서 붉은 자본을 형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자파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3개 세력이 협력 관계에 대체로 있었고, 어떤 때는 또 이해관계에 있어서 반목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을 갖다가 상당히 고립화시키고 이렇게 포위하는 그런 전략으로 돌아섰죠.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너무 커버렸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냥 그 제조업의 공장 그리고 이렇게 하청 뭐 이 정도로 생각을 값싼 노동력을 갖다 이용하는 단계로 했는데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점차 많은 나라의 위협 세력이 되고 있고 세계를 갖다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전 세계가 이제 디커플링을 하는 단계입니다. 글로벌리스트라고 중국 공산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반면에 이 세계 세력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는 이제 그 사람들이고 이거를 막아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동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애국 시민이나 많은 우파 시민 여러분들 또 그런 각 나라의 자유주의 세력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권 국가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글로벌한 신질서를 만들어서 전체주의로 다 전 세계를 통제하려 드는 거고 이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체제해서 각 나라별로 이제 주권 국가를 지키려고 그러는 세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도로 요약을 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많은 나라에 이렇게 개입이 되는 정치 상황에 개입이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그 각종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그 중국의 그 공산당 밑에 통일전선 선동부라는 게 있고요. 그 밑에 각 나라의 댓글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그 댓글 부대도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한국 동포들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조선족이라고 이야기해나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뭐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이런 데에도 상당한 댓글 부대가 있고요. 또 이제 우편 투표라든지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전자투표라든지 이러한 데 있어서 불법이라든지 부정의 요소를 이렇게 하청을 주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악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각 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를 갖다 제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이야기하면요, 미국이 그렇고요, 또 미국 대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콩고, 세르비아, 필리핀, 벨라루스, 이라크, 베네수엘라가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또 많은 증거들이 나온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 세계가 이제 팬데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많은 글로벌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통제사회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더 직접적인 통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라고 해서 중국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정치 성향이라든지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접속하고 어떠한 일을 하고
행동 반경이 어떻고 이런 것이 일일이 또 이렇게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 높은 사람은 취업도 잘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은 신뢰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공산주의 정당에 가입이 되고 뭐 이런 반면에 소셜 크레딧이 낮은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소셜 크레딧 시스템이 은행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 성향과 그 충성도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국 공산당한테 충성도가 높은가, 이런 거를 보면서 그게 낮은 사람들은 이렇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거고요. 직업도 당연히 얻을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여행의 자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느꼈던 그 스마트폰을 보면은 위치 파악이 다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는지. 그리고 또 누구와 접속을 하는지. 여러분들 스마트폰 안에는 여러분들의 히스토리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먼저 이렇게 통제를 그렇게 해서 인민들을 어떻게 통제하는가가 굉장히 제일 발달돼 있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백신 패스에 있을 때 어찌됐든 그것이 이렇게 뭐 꼭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위치 파악이라든지 또 식당에 들어가거나 뭐 어떤 일에 일거수일투족이 어찌됐든 다 기록에 남고 여러분들이 그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식당에도 갈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또 더 심하게는 중국에서는 이제 그 동공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이 딴 생각을 하는지 공부에 열중하는지조차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확인하는, 동공의 움직임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장치들도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일거수일투족이 이렇게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시당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점점 이렇게 통제사회가 되고 디지털 파시즘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점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공 시스템 그런 거는 오지 않았지만 상당히 이렇게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팬데믹 상황에 있어서, 뭐, 불가피한 측면도 뭐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필요 이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통제가 굉장히 심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이 상당히 개인의 자유가 구속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기초하에 자유를 누리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폭압적이고 통제하고 강제하고, 그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진 거죠. 이제 그러는 것이 이렇게 점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 뭐 이런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 단어를 갖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 단어 하면 이 또 폭파가 되니까요. 제 동영상이 어떤 특정 단어라든지 이러한 거를 사용을 하면 바로바로 삭제되든지 폭파가 되든지 정지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통제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조차도 이제 이제 삭제가 되는 그런 정도로 이제 통제가 상당히 심하게 된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몇십 년 동안 진행이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빅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뭐 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이제 글로벌리스트의 영향권에 어느 정도 간접적인 영향권에 우리나라 있는 거고요. 좀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서 중국 공산당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지 않는다, MD 체제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기에 편입되지 않는다, 뭐 이러한 형식으로 쿼드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갖다 수용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나타났죠. 사실 주권 국가에서 사드를 배치를 하건 MD에 가입을 하든 쿼드 MD에 체제에 편입을 하든 또 쿼드에 가입을 하든 말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결정할 일인데, 중국 공산당이 상당히 이제 개입을 했고,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자유롭지 않았던 건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세계 공산화 전략, 그 다음에 세계 지배 전략, 그 다음에 샤프 파워 전략을 모든 나라에서 했고, 또 많은 나라에서 친중화 시키거나 또 종중화 시켰는데, 대한민국만 가만히 두었겠느냐. 역대로 이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겁니다.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위계적 질서의 평화 공존이라는 개념을 갖다 만들어냈습니다. 즉, 시진핑 정부에 있어서. 이제 북경대 교수는 장시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개념을 만들었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중국이 황제국가였고 나머지 이렇게 노예국가, 신하국가 이렇게 형제관계 이렇게 맺어 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세계 질서가 평화로웠다. 그런데 서양의 제국주의가 들어온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중국에 대들고 신질서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해야 한다. 위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자, 유교식 위계죠. 그러니까 중국이 맨 위에 있는 거고 나머지 이런 거죠. 위구르 정도는 거의 노예고, 우리도 귀를 잘라 바쳤고 처녀를 갖다가 이렇게 바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하라든지 노예정 국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진핑이 이제 직접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시진핑이 과거로 회귀해서 패권주의라든지 과거로 회귀해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세계를 공산화 전략 시키는데 한국을 그렇게 놔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에 다음 시간 정도에 하겠는데요. 공자학원이 23개가 대학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력대학에. 그리고 19개 초중고등학교에 공자학당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진핑 사상을 찬양하고 모택동 사상을 찬양하고 중국 스파이를 양성하는 기관 같은 많은 나라에서 그런 증거들이 잡히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보고서에서도 제가 이제 연구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러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에서 모든 공자학원이나 공자학당이 있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 같이 이렇게 이렇게 종중 인사나 친중 인사를 양성하고 또 이렇게 중국 스파이가 활동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그러는 측면이 있느냐. 근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의 수업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여야 정치인들이 상당히 중국 영향권에 있고요. 또 친중 내지는 종중 인사로 변해 있고, 더 그러면서 국민들은 점점 이렇게 더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고 이권은 상당 부분 이제 중국에 들어바치게 된 게 이제 지난 5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이나타운이 30개 이상 짧은 시간에 형성이 되고 있고, 또 부동산 규제가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적어서 중국에 상당히 들어왔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상당히 또 중국으로 갔고, 또 그러한 부분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핵심 기술 같은 게 중국으로 가고, 또 이렇게 종중 또 친중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정교무에서 이런 역할을 일정 부분 상당히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지금 삼국 대에서는 산소호흡기를 잠깐 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안도하지 마시고요. 제가 교육운동을 하는 이유가 숨을 돌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리고 잘 교육이 돼야 되고 전략이 잘 구성이 돼야 됩니다. 또한 애국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야 됩니다. 파편화된 개인은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모여서 조직을 해서 토론하고 또 어떤 전략을 마련하고 공부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각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를 하고 전략을 수립을 하고, 이거는 꼭 정부 또 그리고 민간 여러 단체 이런 것이 협력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제 국제연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렇게 그 디커플링,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고 중국을 탈중국이 나타나는 거죠. 디커플링이죠. 뭐냐면 중국의 한테 이렇게 기본적인 생각이 중국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오판이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기술 축적하고 자본 축적하면서 전체주의 통제, 디지털 파시즘 이런 걸 더욱 강화해서 오히려 서양의 또 외부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세계 공산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잘못 전략이 된 거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반대로 이제 역으로 다시 중국을 갖다 포위해서 국제연대가 일어나는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있는데 공작원 추방운동이 각 나라에 있습니다. 거의 스파이 에이전트 정도, 에이전트를 양성하는 그러한 정도의 공작원, 말로만 공작원, 실제로 공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공작원을 각 대학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추방하는 운동, 그러니까 캐나다는 완전히 다 추방했고 중국 스파이들을 다 내몰았습니다. 미국도 상당 부분 내몰았고요. 반 이상 내몰았고 유럽도 거의 내몰았습니다. 호주도 그렇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위구르나 티벳 해방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정말 참혹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별도로 위구르하고 티벳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콩 자유화 운동 지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밀매 같은 거, 중국의 수익 사업으로 돼 있는 장기 밀매 반대 운동 같은 것, 그다음에 북한의 인권 운동, 이러한 부분에서 국제연대를 통해서 이제 야만적인 일들, 그런 만행들이 저질러지지 않게 한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냥 놔두면 민주주의 체제를 갖다가 역으로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드 파워 전략이나 소프트 파워 전략뿐만이 아니라 샤프 파워 전략으로 돈과 여자로 매수해서 그 나라를 부패하게 만들어서 와해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전술에 입각해서 세계 공산화를 시키는 그러한 전략이 상당 부분 사실 먹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것이 역공을 당하게 되는 거는데, 돼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반대로 이제 중국이 공경에 처하는, 위험에 처하는 이제 그러한 단계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15분을 많이 지났나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지 마시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화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4, 5세대를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소수자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도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다 미워하고 괴롭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고요. 착한 중국을 만들어야죠. 자유중국. 그러니까 착한 중국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인종주의라든지 인종차별로 전 중국인을 다 미워한다거나 거기에 또 화교를 포함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중국 인민조차도 장기가 적출되고 그럴 정도로 상당히 내부의 압제가 심하고 억압이 심하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중국 인민을 분리해야 되고요. 또 착한 중국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이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좀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도 집단화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는 건 아닌 거죠. 중국에 만약 15억이나 15억 인구가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